와우. 안녕하세요, 솔솔라이프 여러분. 이번에 계약서를 써야 작가가 되지 정명섭 작가입니다.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작가가 걸리는 불치병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병약해 보이지 않나요? 네, 저도 이제 몇 가지 병에 걸려 있었는데 작가가 되면은 몇 가지 병에 걸리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 병이 낫지 않게 되면서 이제 작가의 길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몇 가지 병의 증상이 어떻고 병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의 챕터에 이제 불치병들이라는 챕터로 들어가 있고, 실제로 이제 제가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창작 지망생들에게 강연하는 내용, 그 다음에 노하우라고 전수해주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작가가 걸리는 첫 번째 불치병, 설정병입니다. 설사 아니고요. 설사랑 좀 비슷한 증상이죠. 이게 뭐냐면, 저는 약간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글도 처음에 그냥 이제 될 대로 되라 하고 썼고, 그 이후에도 사실 중요한 고비마다 복잡하게 계산을 잘 안 했습니다. 어차피 내가 계산해봤자 다 틀리니까.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겠다라고 해서 글을 쭉 썼던 게, 사실 제가 지금까지 글을 썼던 가장 큰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이제 이야기를 쓸 때 어떤 설정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 소설을 쓸 때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,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할 때 이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등장인물이 누구고, 그 다음에 이 등장인물을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누구를 죽이고 누구와 사랑하게 되고, 이런 것들을 이제 짜야 되는 게 있거든요. 이걸 뭐 플롯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, 뭐 원래 용어는 시놉시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뭐 설정이라는 거는 그런 시놉시스나 플롯 외에 어떤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몇 가지, 대표적인 게 뭐 반지의 제왕 시리즈라든지 왕자의 게임 보면은 과거의 어떤 시대가 아니라 가상의 시대잖아요. 뭐 왕자의 게임 같은 경우는 웨스테로스 대륙이라는 가상의 대륙이고, 반지의 제왕은 중간계라는 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설정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쓰다가 작가가 헤매게 되면은 앞뒤 설정이 안 맞게 되거든요.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작가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철저하게 지키는 편인데, 이게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본문을 못 들어가고 그냥 설정만 주구장창 쓰게 되는 병이 걸리게 됩니다. 그래서 설정을 썼는데 설정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설정을 엎어버리다가 몇 번 엎다가 다시 엎을 데가 없으면 그냥 새로 쓰고, 이래서 정작 본문은 못 들어가고 설정만 주구장창 고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, 이게 작가가 결론인 불치병 첫 번째, 설정병입니다.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증세가 되는 게 뭐냐면, 뒤에 설명들이 다른 병과 좀 연관이 있는데, 사람이 이게 완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. 글을 쓰게 되면, 제가 100종이 넘는 글을 썼지만 쓸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요. 내가 이 얘기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? 이 얘기가 과연 편집자가 좋아할까? 책이 나왔을 때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? 그렇지만 그 병을 뚫어낼 수 있었던 건 어쨌든 끝을 내는 거거든요. 그리고 편집자, 그다음에 출판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,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설정을 열심히 했지만 마음에 안 들어, 다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냥 설정만 쭉 쓰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. 그래서 가끔 후배나 아는 작가한테 물어봅니다. 그 작품 어떻게 됐어? 설정을 다시 고치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나, 설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없고 새로운 걸 쓰고 있다 라고 하면, 저는 그냥 열심히 하게 라고 얘기하고 그냥 신경을 끄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두 번 반복이 어렵지 나중에는 이게 일상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작가로서 치명적인 병에 걸리는 거고요. 작가가 걸리는 불치병 두 번째, 이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초고병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뭐냐면, 모든 초고는 쓰레기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작가도 고치고 출판사도 고치고 쭉 하면서 일종의 이제 다시 쌓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, 중간에 글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고 중간에 스톱을 해버립니다. 이거는 설정병보단 조금 낫습니다. 어쨌든 본문은 들어가니까. 그런데 글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한 절반쯤 쓰다가 안 쓰고 다른 작품,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습관이 됩니다. 작가는 글을 쓰다가 항상 불안의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될까? 이걸 이겨내기 위해선 계속 써야 되는데, 그게 잘 안 돼 버리면 중간에 다시 멈추면
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, 그게 또 묘한 게 그렇게 해서 한 500매쯤 하다 끝내면 절반쯤이 되죠. 다음 작품도 500매를 잘 못 넘어가게 됩니다. 이게 일종의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불안전하더라도 일단은 엔딩을 치고 그 작품 전체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 작품이 됐다라는 거고요. 세 번째, 정의병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릅니다. 얼마 전에 공모전을 했었는데 그 공모전에 탈락한 분이 공모전을 주최한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요. 대체 내 작품을 떨어뜨린 심사위원 누구냐? 어떤 사람이길래 내 작품을 떨어뜨렸냐라는 식으로 항의 메일을 보내서 이제 그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, 알죠? 그 작품을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. 그런데 이 작품이 사람들 눈에 안 띈다고, 혹은 좋은 평을 못 받았다고 자기 반성과 아니면 그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, 이걸 하기 전에 내 작품을 몰라주는 이 출판계는 정말 문제가 있다. 어떤 적폐 세력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. 공정하지 못해. 라는 식의 이런 망상에 빠져들게 되면서 어느 순간 투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작가가 아니라. 그래서 뭐 출판계 문제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,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출판계는 건강합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렇게 해서 내게 왜 떨어졌으라고, 물론 억울하신 거 다 이해해요. 저도 많이 겪어봤으니까. 하지만 평생 글쓰기를 하실 거라면 그런 건 정말 아주 작은 언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, 이거를 정말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큰 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작가가 되시기 위해서라면 이 세 가지 불치병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